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우리가 만화를 보는 이유는 정말로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액션을 보고 느끼는 통쾌함이라든지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통한 감동, 또 만화적 상상력에 대한 감탄까지. 하지만요, 만화는 역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 특집, 지체장애인 아이들에게 만화를 가르치는 강사의 이야기부터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의 만화까지.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수많은 지원사업 작품들 중에서 까대기의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작품은요,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늘상 보고 있는 진짜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의 이야기를 만화라는 작품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또한 의미심장하게 건네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종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 이 까대기의 작가 이종철 작가님, 직접 이 방송을 보실 시청자분들에게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만화 까대기를 그린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예, 만화 까대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그 택배 시장에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만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까대기에 대한 뜻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목에 대한 뜻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까대기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들을 이제 부르는 말이 이제 까대기인데요. 그 중앙 레일에 이제 오는 택배들을 올리고 그 중앙 레일로 다시 이제 내리는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까대기라고 하고요. 그 처음에는 저는 뭐 노가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일본에서 온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만화 원고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말 가대기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돼서 가대기에서 왔을 거다라고 이제 나름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 가대기라는 말이 쌀 가마니를 나르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가대기라고 합니다. 자, 이 까대기의 작품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대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아, 응? 넌 사는 게 좀 어떠냐? 갑자기 왜 이 자식아? 시급을 받으면서 투잡을 뛰는데 생활이 안 되더라고. 서울 와서 적당히 일하면 생활은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멍청했지. 쉽지 않아. 서울 살면서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 한 달 빠듯하게 일해도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게 없으니까. 택배 알바를 하다 보면 있잖아. 다들 진짜 열심히 살더라. 주 6일 근무에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건 기본이더라. 난 그렇게 일하면서 살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지낼 거라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해야 겨우 먹고 살더라고. 사람값이 싸도 너무 싼 것 같아. 위태롭기도 하고 몸이라도 망가지면 끝장이니까. 조금 덜 일하고 조금 더 벌어가면 좋겠다. 아프고 다치면 나가라, 너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쉬어라, 걱정 마라 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면서 어려운 얘기지. 그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는. 좋은 날인데 갑자기 서글퍼진다. 꽃이 남았네. 얼른 먹어. 오늘은 이 누님이 살 테니까. 얻어먹기만 해서 너무 미안한데 맥주 한 잔씩만 더 할까? 이러니 내가 돈을 못 모아요. 사장님, 맥주 2잔 더 주세요. 자, 짧은 장면에 대한 대사를 나눠봤습니다만 이 대사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이 만화를 보면서 제가 참 놀랐던 건 뭐냐면 이 만화는 사실 그렇게 동선이 많거나 네. 복잡한 어떤 장면들을 오가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조금 이제 정적이기 때문에 네. 좀 지루하기도 쉽고 또 이야기 속에서 좀 집중력이 이제 네. 이탈하기도 쉬운데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 내려갔거든요. 네네. 까대기 책을 보시면은 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다큐멘터리적 구성이잖아요. 네네. 하나의 계절이 네. 순환하면서 끝나는 그러면서 택배에서의 1년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그거를 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그 작가주의로 해서 좀 깊이 있게 더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잘 설명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잘 이해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리고 문장도 좀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 구상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까대기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구상을 했었으니까 거의 한 4, 5년? 4, 5년. 네네. 이 4, 5년의 어떤 삶의 공간에서의 그 말하자면 경험과 고민들이 바로 이 까대기라는 그 작품으로서 이제 묶여져 나왔다. 네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주말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물류를
직접 이제 포장하고 네. 내보내는 그 업체들이 쉬기 때문에 월요일이 그나마 물류가 제일 적고 화요일이 되면 쏟아져 나오고 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나서 네, 네. 작품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실제로 그러셨던 거죠? 1년 정도가 이제 지난 뒤부터는. 네, 그렇죠. 그래서 까대기 아르바이트 하는 이제 중간에도 막 후딱 이제 뭐 화물차에서 뛰어나와서 휴대폰에 메모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까대기 알바를 오가는 이제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좀 메모 같은 거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는 것들을 이제 메모했었는데 그래서 나온 대사들이 뭐 파손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값이 싸도 너무 싸다 뭐 이런 식의 대사들은 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직접 이제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을 좀 정리했던, 기록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인상적인 것은 이제 초반에 등장하는 거 계속해서 택배 왜 안 오냐고 전화하는 그 할머니 에피소드라든지 네네. 또는 아이스박스가 깨졌을 때 그 비닐봉지로 그래서 임시 처치하는 뭐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고 네. 또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기획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작가님께서 실제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네. 이것을 꼭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네.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그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주제의식이라든지 그 지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까대기 아르바이트가 저에게 있어서 그저 돈벌이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뭐 만화에 등장하는 우아저씨라든지 아니면 종범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사연들을 듣고 하면서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화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시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처음 이제 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저는 그 택배 시장에서 일하면서 이분들이 하루에 최소 15시간 가까이 이제 이상 이제 일을 하시니까 고생하는 만큼 잘 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바람들을 한번 만화로 담아보자. 알바하면서 이 까대기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개인적인 일은 어떤 일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추위를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음. 편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에피소드 추위를 견디는 방법에서도 이제 다루기도 했지만은 그 대부분의 지점들이 야외에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날씨에 이렇게 취약한데요. 비가 오면 바로 그냥 박스가 네, 네. 파손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몰리고. 더울 때는 너무 더워서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그 칼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진짜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온몸은 땀이 나는데 손과 발끝은 이제 깨져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차 작업을 하게 되고 뭐 상차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도망갈 곳은 없고 그리고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그거를 좀 뭔가 힘든 이야기를 힘들게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힘든 이야기도 조금 좀 유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추위를 견디는 방법 마지막에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콧물을 계속 흘리는 그래서 콧물을 계속 훌쩍이는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장면이기도 했고. 자, 이 작품을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작가님이 바로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내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지만 하루 6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온전히 집에 와서 2-3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한 뒤에 이제 저녁 시간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바로 이 생활을 시작을 한다. 힘들거나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작업도 힘들고 또 만화가로서의 어떤 그 무명의 시절도 사실은 견디기 이렇게 쉽지 않은 아주 혹독한 네네. 시련의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그 까대기 알바를 이제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일단 육체적으로 그 많은 양의 그 체력을 이제 소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외롭지는 않았던 게 까대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외로운 그 그림 작업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묵묵히 그 작업을 지시해 주신 그 아저씨의 어떤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은 다 실제로 네네, 실제로 제가 존재하는 만났던. 네.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영감을 얻어 쓰신 거군요. 네. 가장 이 까대기의 작품에서 인상적인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두가 힘든데 네. 서로를 배려한다는 거. 그리고 네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 네. 퇴근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도착하는 그 화물차의 기사를 생각해서 남아주는 어떤 그 장면이라든지 네.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도와야 된다. 연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걸 바로 보여줬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게 실제로 까대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그 11톤 화물차에 실린 택배를 내릴 때 하차 작업을 할 때
결코 혼자 일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하차 작업을 혼자 하게 되면 이게 택배가 저에게 쏟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물건이. 이게 가벼운 택배도 있지만은 무거운 택배들이 갑자기 저한테 쏟아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까대기 알바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2인 1조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일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뭐 특수고용직 형태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제는 노동자들이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이제 하는 사회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나. 연대하고 서로 돕는. 그러면서 뭔가 벽을 함께 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작품 나오고 나서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원고 작업하면서 좀 많은 연락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까대기 알바 할 생각 없냐? 사람이 이제 빵꾸난다. 그래서 같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 비택배에서 일했던 까대기 동료들은 책을 내고 난 다음에도 이제 만났었고요. 그런데 뭐 택배 기사님들이라든지 뭐 만화에 등장하는 우아저씨 같은 분들은 이미 한 4, 5년 전에 연락을 끊게 됐고 이제 못 만나게 됐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책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일했던 까대기 동료들한테는 책 소식 전했는데 거의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주변에다가 책 사라고. 그만큼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자신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또 목소리를 내준 작가가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 속에서도 만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작가님의 어떤 특별한 만화에 대한 애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까대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거의 꿈을 가진다는 거는 거의 좀 멍청한 생각? 아니면은 좀 불가능한 생각에 가까울 정도로, 그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생계 문제가 계속 쫓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그 까대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해서 뭐 포항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같이 식당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어릴 때부터 만화가로서 꿈을 꿔왔는데 택배 만화를 또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사회에 이제 그 독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내 꿈을 적게 된다면은 내 인생은 뭐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택배 만화는 꼭 한번 세상에 내놓고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집에서 택배 받으세요? 정말 많이 봤죠.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뭐 좀 택배가 좀 늦는다 싶으면은 이렇게 뭐 달력이라든지 날짜를 보면 요즘에 이제 좀 택배가 대란이고 이제 물량이 이제 바쁠 때구나. 네, 바쁠 때구나. 뉴스 보게 되면 그렇구나,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또 물류가 많겠구나. 바로 그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 그런 이야기를 알고 그런 배려를 알고 또 그런 이해심을 갖기 위해서도 이 작품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그 시켰던 물건이 며칠만 늦어져도 왜 안 와? 라고 짜증 섞인 그런 혼잣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만화를 본 뒤에는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우리들의 편리가 누군가의 위험과 누군가의 불편함 혹은 누군가의 고역을 통해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새 참 이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만화 까대기는 그 택배 시장 안에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제가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만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세부적인 사연들까지 좀 만화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래서 제 만화를 보실 때 노동 만화라고 해서 되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니면 좀 엄숙할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술술 읽히더라, 아니면 편하게 읽히더라라고 했던 게, 제가 노동 만화라기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일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게 저자로서 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저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만화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 택배 시장 지금의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독자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택배 노동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엄마이고 또 누군가의 그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까대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 그중에서 까대기를 오늘 이종철 작가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